CIA 국장의 폭로에 대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침공을 이미 결심했다고 전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최고위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그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보다 무게감이 실리는 발언으로 이미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징후를 어느 정도 포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 달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발언을 했던 것도 CIA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면 이번 발언의 신빙성과 무게감은 그 어떤 분석 자료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가디언지는 번스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동원한다고 빠르게 끝나지 않았을 것을 배웠고, 이에 따라 정보 통제와 다른 요소들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중국으로 향해질 경제 제재에 대비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만을 반드시 침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게 되면 대만은 중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년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군사 장비를 늘리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대만은 오히려 군인들의 숫자를 줄이고 군복무 기간까지 줄여가며 군사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만 혼자서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동맹국이 없는 대만은 1979년 미국과의 상호방위 조약이 폐기된 이후 대만을 위해 나서줄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대만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 중국의 침공이 좌절될 수 있다는 중국의 분석이 나와 중국과 대만이 한국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대만 전쟁에 한국이 개입하게 되면 전쟁의 흐름을 장악할 키 메이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째서 한국의 존재가 대만 전쟁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럽이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애초에 빠르게 끝날 것이라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체력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럽 국가들도 지쳐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위시한 데 러시아 제재는 분명히 러시아의 체력을 깎아 먹으며 러시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유럽 각국들의 경제적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경제 위기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며 심각한 정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가 쉽게 항복을 할 것이라는 미국과 서방 세력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으면서 유럽과 미국이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CIA의 번즈 국장은 현재 중국의 행보에 대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중국은 이미 결심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했을 때 초반에 행해진 많은 실패와 실수를 보며 중국은 그것을 교훈 삼아 대만 침공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침공 일주일 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함락하고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려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전쟁이 5개월 이상 지속된 것을 보며 중국의 군사행동은 좀 더 신중을 가하게 되었다. 이미 침공을 결심했고 몇 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만은 섬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육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며 버티고 있는데 폴란드 국경을 경유한 육로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물자와 지원이 쏟아지고 있기에 우크라이나는 예상 이상으로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섬나라인 대만은 육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만군의 군인들의 수준이 우크라이나 군만큼 따라와 주지도 않는 형편입니다. 대만군은 징병제이지만 군사복무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입대 후 고작 4개월만 복무하고 전역을 하게 되는 대만의 복무제도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4개월이라면 부대에 적응도 하기 전에 군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받기에는 너무 짧은 복무기간입니다. 한국이라면 고작 이병 사호봉에 전역을 하는 셈이죠. 거기다 군인들의 사기마저 바닥입니다. 현재 대만군은 대만의 딸기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이 대부분이라 딸기군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딸기 세대는 1981년 이후 출생한 대만의 청년층을 지칭하는 말로 나약하고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는 최근 대만 젊은이들의 성향이 딸기처럼 무르다고 딸기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를 직접 지키겠다는 의지는 없다시피 하며 일본이나 미국이 지켜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군은 전쟁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대만군이 중국과 충돌할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유례가 없는 사면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내부에서는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 3개의 파벌들이 돌아가며 주석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특정 파벌에게 권력이 몰려가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자당의 시진핑이 집권하며 상하이방은 거의 탄압을 받다시피 할 정도로 내몰리고 있으며 태자당에 대한 다른 파벌들의 주석 교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진핑은 다른 파벌들을 거의 숙청하다시피 하여 이번 가을에 중국의 당대회에서 자신이 사면임을 할 것이 거의 공고히 되어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숙청당한 반대 세력과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며 극단적으로 내몰린 중국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대만 침공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서방의 경제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재 러시아의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중국은 대만을 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침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국의 존재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베이징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에 적극 가담해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미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은 작년 여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것을 예로 들며 한국은 이후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려하며 이는 비핵 국가 중 최초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것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중국을 직접 위협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숭중핑 전 인민해방군 교관 겸 군사평론가는 한국의 미사일은 충분히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주한미군과 50만의 한국군이 참전할 경우 중국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주한미군은 까다로운 상대지만 어디까지나 파견군이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지만 50만의 한국군의 참전은 중국에 있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군대지만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개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미국보다 당장 눈앞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더 위협적인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일본과 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국과 한미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젊은 대만의 청년들은 우크라이나처럼 강력히 싸울 의욕도 없고 남성성이나 호전성도 부족합니다. 시진핑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대만을 침공하기에 가장 적기인 셈이죠. 이 때문에 대만은 절실히 한국이 대만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만이 유일하게 살아날 방법이 한국의 개입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동맹이 없는 대만이 우크라이나처럼 고립이 된다면 중국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한국의 움직임에 따라 대만 침공이 수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